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코스피는 양 주체 매도 속에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해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이슈를 제외한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장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간밤 미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커졌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팹리스 관련주로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죠? 네, 나스닥이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연속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은 확인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현재 보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라든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AI 칩에 대해서 상당한 자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릴 때 따진다고 보면 스케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이런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장중 기록했던 기업이 어부부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CU라고 해서 우리가 냉장고나 또는 이제 세탁기 같은 데 보면 액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해서 하나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일본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어부부 반도체였다 보니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1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오늘까지 다시 한번 140%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세는 쉽게 꺼질 수 있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15,000원 이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주가적인 단계라고 보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칩리스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해외로 따진다면 ARM에 비교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이 현재 시장에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양상들이고,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앞서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본다면 결국 오늘도 매물 소화에 대한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수주 잭팟 소식에 상한가 가까이 기록했던 어부부 반도체부터 우리 원픽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엔터주입니다. 오늘 네. JYP를 대상으로 SM과 RBW, 큐브엔터 등 엔터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 초에 YG의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강했던 엔터주들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보면 연예인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현재 이제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가 또 판결이 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와전돼서 연예인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내부적인 이제 이슈들을 좀 본다면 또 콘서트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현재는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콘서트에 대한 일정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볼 수 있고요. 우선 이제 SM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SM이 카카오 관련된 주가 연루설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40선과 480선이라고 하는 장기
경기 평 하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도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브 엔터 같은 기업들도 현재 보면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항상 이제 콘서트 매출이라든지 가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RBW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RBW의 이 대표이사 김도훈 씨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저작권 수입으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네. 대표이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작곡을 한번 잘했던 분들이 천재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나타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이승기 씨의 나랑 결혼해 줄래 뭐 이런 노래도 이분이 작곡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엔터주들이 한 번씩은 순환매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좀 연말 되면 연예대상 이런 거 있어서 네네. 상승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담이고요.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있겠죠.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죠.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10대 중 7대가 현대 기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줄곧 60%대 국내 점유율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마의 7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품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뭐 사실 이제 내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또 요즘은 품질적인 관리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 한국무브넥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한국프렌지공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현재 동반 현대차와에 대한 미국 진출 얘기도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국내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해외 이슈가 되었을 때 안 움직였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SL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량 보면 대부분 다 전조등이 LED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차량용 램프에 대한 LED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 이 또 SL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L은 또 해외 진출까지 함께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요,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CJ 대한통운 이 시장에서 네.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살펴보시죠. 사실 이제 알리가 연초부터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연말까지도 지금 그에 따른 이슈들이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실제로 알리에 대한 매출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쿠팡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내 물류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진 같은 기업들이 좀 유명한 기업들이고, 뒤에 나온 이제 KCTC나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물류센터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동방은 과거에 쿠팡의 물류센터를 임대해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은 한 곳에서 100% 결제를 이루어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뭐 쿠팡 결제를 한다고 해도 한 번은 한국정보통신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은 뭐 NHN, KCP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유율 자체가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요? 이 중에서 이제 한국정보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볼 수 있는 결제 팝업 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페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결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온라인 결제가 실제 결제의 50%를 넘어섰다라는 보고도 있을 만큼 온라인 시장이 계속적인 성장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애플페이가 또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500원, 그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